바로 갈게요. 21번, 4차 수능 모의고사 21번부터 가볼 건데, 제가 이거를 체크를 해버려가지고, 그냥 과감하게 지우고 가겠습니다. 원본에다가 체크를 해놨는데, 쌤이 그냥, 여기다가 그냥 써버렸어. 그냥 다 지우고 가래. 다 지우고 가도 돼. 쌤 뭐 물어볼 건데, 제가 카톡, 줌으로 완전히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줌으로 완전 수업할 때는, 카톡, 채팅으로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채팅으로 대답할 준비를 하도록 해요. 빨리 가자. 하고, 네, 빨리 쉬죠. 오늘 고생 많았는데. 21번에 오랜만에 21번을 한번 골라와봤습니다. 빈칸을 할까 하다가 그냥 또 이걸 원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골라왔는데 생각보다 솔직히 조금 쉽더라고요. 3점짜리라기보다는 약간 2점짜리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제 느낌에는. 우선은 구텐베르그가 바로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구텐베르그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인쇄기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청명고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내용이에요. 구텐베르그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쇄기를 만든 사람인데 그래서 저도 인쇄술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구텐베르그가 뭘 만들었냐면 이 목적어를 목적어하게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책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고 포터블하게 만들었어요. 포터블은 휴대용이라는 뜻이니까 싸고 휴대용이 편하게 상대적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이게 싸고 휴대용이 있게 만들었다는 건 이 구텐베르그가 인쇄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인쇄술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구텐베르그를 모르셨으면은 대체 구텐베르그가 왜 책을 더 싸고 휴대용이 가능하게 만들었는지를 의문이 드셨을 수도 있기는 한데 내용은 그쪽이에요. 그럼 잘 봐. 책이 좀 더 가볍고 왜냐면 우리가 지금 목판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인쇄기의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돼요. 문학의 상승을 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 거죠. 그럼 문학이 활성화가 되면 또 어떻게 됐었냐면 포퓰레이션은 인구거든요. 인구의 상당한 부분에 시각적인 비주얼 아큐티에 있어서 플로우를 보여줬대요. 플로우는 결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결함이 거기서 드러났다라는 거야. 문학이 상승하니까 시각이 떨어졌대. 왜 책 많이 보면 눈이 나빠지거든요. 세종대왕님이 그러셨죠. 그래서 이렇게 결함이 조금 나타나게 된 거야. 위치 그래가지고 이게 무엇을 만들어낸 거야? 그 다음에 또 엔덴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새로운 마켓 for 뭐에 대한 스펙타클을 아마 몰랐을걸요? 스펙타클의 매니팩처 그러니까 스펙타클이 뭔지 모르겠는데 스펙타클의 그 제조 시장이 새롭게 열렸다라는 거거든. 근데 스펙타클 몰라도 되는 게 바로 뒤에 나와 있음. 구텐베르그의 그 발명 100년 안에 수천 명의 스펙타클 메이커가 굉장히 유럽 전역에서 스트라이빙은 번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리라는 게 유리라고도 해석하지만 안경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여기서는. 네. 안경이 첫 번째 무엇이 되었냐면은 굉장히 진보된 테크놀로지의 한 조각이 되었다는 거. 안경이 어떤 때 이래로 진보된 거였냐면은 신석기 시대 때 네올리틱은 좀 나와요. 신석기 시대 때 옷의 발명이 있었거든. 그때 그러니까 왜 구석기는 완전히 인간이라고 보기엔 되게 애매한데 신석기 같은 경우는 간석기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막 갈아가지고 써서 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약간의 인간의 지능을 조금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요 신석기 시대 때 옷의 발명 이래로 이 안경이 첫 번째 테크놀로지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 첫 번째 테크놀로지 요거의 선행사라고 보면 되겠다. 이렇게 선행사라고 많이 보냐면 그렇게 이제 진보된 첫 번째 테크놀로지 요것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평범하게 레귤러리하게 일반적으로 본인들의 몸에 썼던 바로 그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구텐베르그로 시작을 하는 것 뿐이긴 한데
구텐베르그가 인쇄소의 발전을 만드니까 책이 많이 부흥했고 책이 부흥하니까 눈이 나빠졌고 눈이 나빠졌으니까 안경 산업이 굉장히 많이 유럽 전역에서 많이 번성했다. thriving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신석기에 옷을 입었었던 그때의 이래로 가장 획기적인 그 발명품 중에 하나가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도 안경을 쓸 만큼. 그래서 안경 쪽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나가 여기 나오고 코이볼루셔너리 댄스가 didn't stop there. 거기서 멈추진 않았다. 그러니까 춤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에서 춤을 진짜 춤으로 해석할 거 아니잖아요. 춤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건 지금 이렇게 발전해 나왔다고 라고 얘기했잖아요. 구텐베르그의 인쇄 기능 덕분에 안경 쪽에서 굉장한 많은 발전을 이뤘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럼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가야죠. 훨씬 더 많이 발전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도 가야겠죠. 필기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나오네요. 그래서 상태가 조금 안 좋거나 하면 쌤한테 채팅으로 알려줘.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뉘앙스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요 댄스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 거기서 댄스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 더 발전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더 발전했다. 안경 산업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더 발전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간 것 같기는 한데 좀 더 보죠. 유럽은요, not just 이렇게 not only borders 그 부분인 것 같아요. not only borders 그 부분. 지금 이 유럽이요, overseen 뭐로 넘쳐났냐면은 렌즈로 넘쳐났고 그리고 렌즈에 대한 아이디어로도 넘쳐났거든요. 그래서 thanks to 뭐 덕분에요? 인쇄기 덕분에 프린팅 프레스가 인쇄기거든요. 그거 덕분에 컨티넨트는 그 대륙이라는 뜻이에요. 유럽 대륙인 것 같아요. 유럽 대륙이 굉장히 갑자기 뭐로 많아졌냐면 인기가 되게 많았던 거야. 사람이 되게 많았어. 이 people로. Who were expert. 어떤 전문가들이었냐면은 manipulating light요. through 무엇을 통해 가지고 요거를 통해 가지고 convex는 볼록한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볼록한 유리 조각, 약간 볼록한 유리 조각을 통해 가지고 빛을 조절하는 그런 전문가들로 굉장히 북적북적했다라는 거예요. 유럽이. 근데 뭐 덕분에? 프린팅 프레스 덕분에 안경 전문가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잖아. 그럼 시작점이 어디야? 시작점이 프린팅 프레스 덕분이래잖아. 그러면 지금 구텐베르그 덕분에 안경 산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그쪽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왜 우리나라도 고종이 안경을 썼잖아요. These were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옵티컬 레볼루션의 첫 해커였던 것 같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해커 아실 필요도 없고요. 지금 여기서 옵티컬이 시각혁명이라고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첫 번째 시각혁명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실험 같은 것들은, 그래서 inaugurate라고 단어를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거 몰라도 대충 내용이 나온다니까? 지금 전반적 흐름이라는 게 시력 산업이, 그러니까 이 시각 산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들의 실험이 전체의 이 비전의 역사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했다, 개시했다라는 뜻 아니겠냐는 거지. 시작했다, 이 히스토리에 써졌다, 히스토리를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질 거니까. 그래서 inaugurate 같은 경우에는 개시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어쨌든 춤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라는 그런 뜻은 어쨌든 구텐베르그의 그 인쇄기의 시작이 계속해서 더 많은 발전을 만들어냈다 라는 그런 뉘앙스로 가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디로 가나 봅시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볼 거야. 구텐베르그의 아이디어가 사람들을 뭐 하게 만들었냐면 이게 틀렸죠. 책을 모으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책 모으게 만든 게 아니에요. 책을 모은다는 말이 나오지도 않았다. 다음에 두 번째. 그 페이퍼를 제조하는 기술. 근데 우선 여기서부터 아니다. 페이퍼를 제조하는 기술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인쇄 기술인 거지. 페이퍼를 제조하는 기술은 나타났다. 뭐 덕분에 나타나냐면 인쇄기 때문에 다음 3번. 구텐베르그의 이 도입은요, 처음에 만들었던 이 발명이 wasn't the end, 끝나는 건 아니었다.
시각의 발전의 끝이 아니었다. 끝이 아니었다? 더 나아갔다? 뉘앙스는 3번이죠. 4번. 테크놀로지의 이 개발이 너무 빨라서 그것이 뭘 야기했냐면 이거 4번 고른에 있었는데 에시컬 뜻 모름? 에시컬은 윤리적인이라는 뜻이야. 테크놀로지의 개발이 너무 빨리 돼가지고 윤리적 문제가 만들어졌. 에이, 윤리적 문제 언제 만들어졌어? 이게 단어죠, 이런 것들. 다음에 5번. 요 책들이 너무 퍼지는 속도예요. 책이 퍼져나가는 게 어떤 거에 역할을 했냐면 이걸 올리는 데 역할을 했대. 사회 계층의 인이퀄리티를 올리는 불평등이 커졌나요? 책이 많아져서? 언제? 네, 그런 말 한 적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고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게 솔직히 이게 3점에 표방하고 있지만 2점짜리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진짜 3점짜리인 것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얘는 나는 충분히 했다고 봐. 근데 이거를 틀린 거는 내가 보기엔 밑에 보기 해석을 안 됐어. 내용은 이해를 했든가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수도 있어. 근데 보기 해석이 좀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음 거 33번 할 거예요. 33번 같은 경우에는 첫 문장부터 빈칸이 들어가져 있으니까 한번 빈칸을 살펴는 봐야겠네요. 보니까 서브틀은 미묘한이란 뜻이냐? 미묘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 무엇의 중요한 부분이냐면은 컨템포러리 리소스 매니지먼트 현 시대의 자원 관리요. 자원 관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데 좀 미묘한 관점이나 부분이나 분야가 있대. 자원 관리 중에서 되게 미묘한 부분이 있대. 근데 그 미묘하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떤 경향, 누구의 경향이냐면 리소스 프로페셔널의 경향이 있대. 어떤 경향일까? 투부정사하는 경향이에요. 여기 투부정사 뭐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전문가, 특히나 자원 전문가야? 자원 전문가의 경향이에요. 어떤 경향인지 몰라요. 근데 그 자원 전문가의 어떤 경향이 이 자원 관리의 측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데 좀 미묘한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미묘하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자원 전문가의 어떤 경향이 미묘하지만 중요한 건지를 보면 되는데 그럼 전문가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사실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요쪽까지만 봐도 대충 느낌이 와야 되거든요. 바로 뒤에만 봐도 어떤 경향인지 바로 나오거든요. 자원과학이죠. 자원과학이 지금 어느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과학이냐면 효율성과 생산성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과학이라고 쳐보자. 그 자원과학이야. 효율성과 생산성. 이건 암시적으로는 무엇을 가정하는 거냐면 대절과 대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노란색이라고 봐요. 이거만 제대로 봤을 때 이게 얘네가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 자원과학이라는 게 효율성과 생산성에 초점을 만약에 두는 거면 그러면 이게 암시적으로는 뭘 의미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대절 이게 1이라고 했다. 첫 번째 대절 모든 자원은 존재한다. 사용되기 위해서 모든 자원은 존재되는 것이다. 다음 두 번째 대. 이 자연의 those elements들은 이 각각의 요소들은 cannot be used요. 그러니까 사용이 될 수 없느냐? 사용될 수 없는 각각의 이 자원의 요소들은요. should be minimized요. 축소가 되어야 한다. 다시 생각해. 모든 자원은 사용이 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고 자원의 여러 이런 요소들 있죠. 근데 어떤 자원의 요소들이냐면 사용이 될 수가 없는 자원의 요소들은 축소가 돼야 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원은 여기는 어떤 취급을 바라보고 있는 거냐? 자원은 사용이 되기 위해서만 있는 거야. 사용하려고 있는 거라는 거야, 자원이. 근데 원래 이게 왜 미묘한 줄 알아? 왜 자원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쉽게 생각할 때 자원은 그냥 보호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근데 자원 과학적인 측면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조금 더 집중을 했을 때는 모든 자원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사용할 수 없다면 그 자원은 쓸모가 없는 거다. 라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만 봐도 전문가들이
어느 쪽 경향을 갖고 있을 것 같냐면 산업적, 사업적 또는 약간 이익성 이쪽에 많이 지금 관점을 두고 있다라는 게 대충 느낌은 이쪽일 것 같아. 근데 우선은 봐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redefinition 한번 재정의를 내려본대. within 뭐 안에서 재정의를 한번 내려볼 거냐면은 이거 안에서 forest science라는 거는 뭐냐면 임업이거든. 임업과학. 임업을 바로 산림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산림과학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재정의를 내리는 건데 산림과학 안에서 재정의를 내리는 거 무엇의 재정의였냐면 특정 나무의 나무종을 커모디티라고 재정의를 내리잖아. 그러면 이것은 동시에 무엇까지 재정의를 내리는 거냐면 다른 종은 위즈라고 재정의를 내리는 거래. 그럼 바로 이거야. 어떤 거는 커모디티라고 정의를 내리면 어떤 종이야. 어떤 종은 커모디티라고 정의를 내리면 그 외 다른 종들은 잡초라고 여겨지는 거래. 얘는 쓸모 있는 거, 얘는 잡초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벚꽃나무를 그렇게 심는 줄 알아? 벚꽃나무를 심어야 봄에 되면 벚꽃이 피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온 김에 밥도 먹고 카페도 갈 거 아니야. 관광지 만드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쓸모 있는 나무, 쓸모 없는 나무 나눠 놓는 거야. 이거는 물자야. 여기서 커모디티는 단어가 물자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물자를 몰랐어도 문제는 풀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특정 나무는 물자고 그렇다 이 특정 나무가 물자라고 재정의를 내려버리면 다른 나무들은 다 잡초라고 재정의를 내리는 거야. 동시에 simultaneously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시에 이렇게 내리는 거래. 그것이 바로 이 과학이야. 이 과학은 산림과학이죠. 이 산림과학의 언어에서도 다 반영이 된대요. 이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이쪽 사이언티스트들이 무엇의 언어를 사용을 하냐면은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데 트리크랍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대요. 이게 1번. 아니 나무를 농작물 취급하는 거다. 크랍이 농작물인데. 나무를 마치 농작물 취급하고요. 이 트리크랍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또 2번. 이게 1번이었겠죠. 또 뭐랑 비교를 하는 편이 있냐면은 농업과 산림업을 뭔가 비교를 한대요. 이게 마치 진짜 농산물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음에 또 뭐라고 주장까지 하냐면은 대절이라고 주장하기도 해. 대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보니까 undisturbed라는 거는 터치가 안 된 거잖아요. 터치가 되지 않은 퓨어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거야. 디스터브는 방해하다라는 뜻이니까. 방해받지 않는 숲이거든요. 사람의 손길이 들어가지 않은 숲이야. 그 숲은 디터리어레이트 할 것이라고 디터리어레이트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아. 물론 악화되다라는 뜻이긴 한데 몰라도 괜찮아. 왜냐면 뒤에 데디즈라고 나왔거든요. 즉 네가 이걸 단어를 몰랄까 봐 써준 거야. 디터리오레이트 할 거다. 즉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숲은 디터리오레이트를 할 건데 즉 무슨 얘기냐면 그건 less productive 하다라는 뜻이다. 즉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왜 소나무 같은 것들도 얘들아 가지치기를 해줘야지 곧게 자라거든요. 근데 곧게 자란 나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숲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대. 여기까지만 봐도 솔직히 지금 다친 얘기 계속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는 알아요. 하지만 뒤에 거까지 읽어는 드릴게요. 벌써 나왔어, 답은. for example 나라면 안 읽었어. 안 읽었어. 왜냐면 지금 계속 생산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 생산성, 산업성, 산업에 써야만 하는 그런 거. 근데 저 뒤에 거에서 제일 읽고 싶은 거는 바로 뭐냐면 이 문장이거든요. 이 문장도 마지막 문장이 참 이게 나왔죠 또. 뒤에 거가 여기 부분은 조금 빨리빨리 읽을게요. 예를 들어서 키민스라는 애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만약에 남아있다면 그것도 몇 세기 동안 undisturbed 그러니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면 그렇다면은 요 숲은요 좀 해안가에 되게 오래된 숲이래요.
또 습기 차 있고 뭐 조금 첩첩한 그러한 오래된 숲 같은 경우는 바이어를 잃어버릴 것이며 스태그네이트를 할 거다. 정체될 거예요. 그런 숲은. 즉 인간의 터치가 받지 않은 숲은 정체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러한 관점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마스터 내러티브 거대한 서사를 보여주는데 무엇의 거대한 서사? 자원관리의 거대한 서사를 보여줘. 자원관리는 뭔데? 다시 한번. 그럼 자원관리는 뭐라는 것이 이니치를 묶었잖아. 자원관리는 자연이라는 건 뭐로 여겨진다? 이렇게. 산업을 위한 원자재의 근원으로. 산업에 쓸 원자재 근원으로 여겨지는 거야. 그게 바로 자원관리의 그 안에서 자원관리의 원리겠죠. 자원관리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죠. 자원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뭐죠? 그럼 지금 저는 지금 왔어요. 얘 전문가들이 경향이 어떤지는 알 것 같아. 그럼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방해하고 있나요? 인간과 자원 간의 효과적인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방해 중? 아님. 다음에 2번. 지금 전문가들은 과학을 사용하고 있나요? 자원 갈등에 있어서 자원 갈등이 안 나왔거든요. 자원 갈등에서 그들의 이득권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사이언스를 사용하고 있다? 아니죠. 3번이요.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우선 아니고요. 바이오 테크놀로지 아니에요.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특정 나무종의 성장을 지금 촉진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벚꽃나무만 계속 생산해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 4번. 디벨롭, 올린다. 어떤 관점을 지금 가지고 있는 편이냐면 자연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갖고 있대. 이거랑 일관성 있게 컨시스턴트를 몰랐을까? 일관성 있는 이란 뜻이죠. 인더스트리 밸류는 산업적 가치죠. 산업적 가치와 일관성이 있는 그런 관점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을 많이 디벨롭하고 있다. 그러한 관점을 많이 키우고 있다라는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5번. 5번에 보시면은 더 많은 어텐션을 많이 지금 더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거에? 요 관리 전략에 있어서 장기적인 결과 있죠. 장기적 결과에 신경 많이 쓰고 있다? 장기적인 결과에 신경 많이 쓰고 있다고 언제 그랬어? 마지막만 문장도 됐어도 조금 느낌은 와서 산업의 원자재의 근원으로서 자연을 바라봤다는 거는 산업적인 가치로 자원을 대했다는 거군요. 인더스트리 밸류도 그대로 들어가져 있네. 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고르실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다음 거 39번. 39번도 빈칸에 넣는 거는 조금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면은 첫 번째 거 그러나 even if 뭐 하더라도 누군가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을요? 얼마나 중요한지 각각의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할 때? 특정 소비자의 결정에 영향을 끼침에 있어서 각각의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드밴티지랑 디스어드밴티지는 뭐 해 보이냐면 인컨멘슈러블 해 보이는데 이게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 달라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럼 다시 아무리 그 각각의 요소가 결정을 내릴 때 되게 각각의 요소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어도 그 장점과 단점이 너무 달라서 비교가 불가능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하면은 요소의 중요성은 알아도 장단점이 너무 다름. 그래서 비교 불가. 이거죠? 왠 줄 알아? 우선 for example.
답부터 말해주는 거야. 야, 장단점이 너무 달라서 비교가 불가능해. 아무리 요소의 중요성을 알아도 장단점이 너무 다르면 비교가 불가능. 예를 들어 1번과 2번이 굉장히 정말 다른 유닛에서 매저드가 되거든. 다른 유닛, 다른 개념에서 명확하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라고 이제 4번에 대한 예시를 그래서 답은 골랐어야 해. 힌트가 너무 명확해. 너무 명확해 힌트가. 우선은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이 스테이크 먹을까 샐러드 먹을까 그거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서 첫 문장에서 첫 단어가 이런 단어가 나온 거야. 코스트 베네핏 애널리시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놀랍게 이게 뭔가 싶었겠죠. 코스트 베네핏 애널리시스 이게 이거 분석이고 코스트 베네핏 이거를 찾으면은 비용 편익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냥 이건 대가 이건 이득이라고 해보자. 이건 이득. 요거는 들어가는 비용 대가. 요거를 분석하는 게 정말 extraordinarily, 정말 비상하게도 어렵다는 거야. 그거 분석하는 게 어렵대. 뭐가 비용이고 뭐가 대가고 이거는 뭘 선택하면 비용인데 이거는 대가고 이런 거 있잖아. 장단점들 있죠. 어떤 걸 선택함에 있어서. 그게 되게 분석하는 게 어렵대. 왜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할 때마다 항상 비용과 대가가 있거든요. 이거는 베네핏이 있긴 한데 그래도 네가 감수해야 되는 거는 그런 대가가 있어. 라는 모든 선택지에는 다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결정에는 다 뭘 갖고 있냐면 코스트와 베네핏은 다 있는 거야. 대가와 이득은 다 있어.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뭐가 쉽게 측정이 되지가 않냐면은 하나의 매트릭으로는 측정이 되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돈만 보이거나 타임만 보거나 뭐 이런 어쨌든 하나로 측정이 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좋은 예시가 레스토랑에서 한 커스터머가 한 예시라고 보자. 추징 무엇을 고르려고 하는 애야? between and요. 이것과 이것 중에서 선택하려고 하는 애야. 비싼 스테이크와 조금 더 싸고 덜 살이 찌는 샐러드 그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하고자 하는 레스토랑 고객이 하나 있다고 봅시다. 이때 대가와 베네핏이에요. 여기 이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대가나 베네핏 이런 것들은 이거는 아마 뭐가 다 들어가냐면 가격도 들어갈 거며 맛의 선호도도 들어가고요. 칼로리도 들어가죠. 내가 채식주의자야. 그럼 샐러드를 먹겠죠. 근데 가격이 아니면 내가 돈이 너무 없어. 그러면 내가 채식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샐러드밖에 먹을 수가 없어. 샐러드는 해봤자 만 얼마 하겠지만은 스테이크는 비싸면 10만 원, 20만 원까지도 하거든. 칼로리,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면 칼로리 때문에 역시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걸 팩터라고 하죠. 이런 팩터들이 되게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면 웨이트를 무게라고 가는 게 아니라 중요도예요. 어디에 중요도를 더 많이 쏟느냐 그 중요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베리가 동사고 그러면 여기서 consideration은 고려사항으로 해석하면 돼. 이러한 각각의 고려사항에 이 개별적인 그 고객들이 assign to 할당을 하겠죠. 이 각각의 고려사항에 각각의 할당을 하는 그 중요도가 very 다양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어느 초점에 조금 더 초점을 하냐는 다 다양하지 않을까? 가격에 초점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뒤에 나와 예시로 돈 많은 패트런은 후원자거든요. 이 레스토랑에 돈 많은 후원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할 가능성은 적을까? 비용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적겠죠. 걔네들이 뭐 가격표를 보고 시키겠냐? 그냥 먹고 싶은 거 시키는 거지. 걘 누구들보다는 가격의 영향을 많이 안 받을까? 이 사람들이요. 베얼린은 겨우, 어폴드는 여유가 있다. 이팅 아웃은 외식하다. 겨우 외식할 만한 여유가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보다는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을 거예요. 얘네들은 돈이 그렇게까지 궁한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요도가 여기서 이게 중요죠. 중요도가 다양하다. 주어 동사 한번 보세요. 각각 할당하는 그 고려사항들 각각 할당하는 중요도는 되게 다양한 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4번에 써야 되는 건 중요도는 다 다양해.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 각각의 요소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도
그 장점과 단점이 너무 달라서 측정이 불가능할 때도 있어. 그때가 언제냐면 예를 들어 4번 그럼 되겠네. 예를 들어 모네터리가 뭐냐면 금전적인이라는 뜻이야. 이건 좀 알만한 단어야. 금전적인 비용과 칼로리 컨텐츠. 스테이크와 샐러드의 칼로리와 금전적인 건 너무 다른 섹션이거든요. 이건 너무 다른 유닛에서 측정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약간 비교가 불가능, 비교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처음 문장에 그렇게 나온 거야. 비교가 쉽지가 않다며. 코스트와 베네핏을 분석하는 게 쉽지가 않다며. 무조건 첫 문장이 주제야. 쉽지가 않다 이거야.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문장이. 왜 쉽지가 않냐면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 두 개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 라는 걸로 간 거기도 하고요. 게다가 그러니까 여기다 게다가 쓰는 거야. 생각을 해. 게다가 또 뭐도 쉽지가 않냐면 또 쉽지 않은 이유예요. 얘도 쉽지 않은 이유 두 번째, 얘 쉽지 않은 이유 첫 번째로 간 거예요. 첫 번째는 각각의 그 장단점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디퍼런트 유닛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쉽지 않은 이유고요. 두 번째 쉽지 않은 이유 같은 경우에는 맛의 선호도가 맛의 선호도 같은 그러한 변수들 있죠. 이러한 변수를 측정하는 것은요. can be difficult 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누구는 같은 그런 이제 식당을 봐도 누구는 10점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5점짜리 식당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 맛의 선호도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 맛의 선호도 같은 그런 변수를 측정한다라는 게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죠, 사실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다. 근데 이게 이제 단적인 예시로 레스토랑에 대한 예시를 말을 한 것뿐이지 모든 선택지는 사실은 다 그런 대가와 베네핏이 너무 다양하다라는 그런 그림이다. 이거는 뭐 내용적으로는 너무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올 내용이거든요. 예시를 조금 쉬운 예시를 써가지고 너네들한테 편하게 간 건데 접근을 해준 건데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죠. 내용적으로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저 사실은 고민을 조금 했거든요. 어차피 줌인데 20분 쉬는 시간을 줘야 되나? 줌이면 어차피 집에서 조금 편하게 듣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그냥 한 15분 주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어떤 애들이 얘기하는데 쌤 저 20분 동안 되게 꿀잠 자고 편하게 쉬다가 와서 너무 좋다고 계약이니까 20분 주시면 안 되냐고 제가 넘어가가지고 푹 쉬시고 20분 뒤에 봅시다. 우리 55분에 보면 될까? 5분이네요. 5분에 보면 될 것 같아요. 푹 쉬다가 오세요.